네, 안녕하세요. 디오 수학학원 원장 이대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도에 시행되었던 선덕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총 22문제 중에서 14문제가 객관식이고요. 그리고 단답 형식의 서답형 문제 8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쉽지 않은 편이어서 제가 가벼운 문제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넘기면서 한번 해설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정육면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때 부피를 fx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다 x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일단 전체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은 x 플러스 2의 세제곱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육면체가 지금 3개가 위에서 아래로, 앞에서 뒤로, 그리고 좌우로 뚫려 있습니다. 얘 부피를 각자 구해보게 되면은 x 플러스 있으니까 x 제곱에 x 플러스 2짜리 이런 막대가 총 3개만큼 빠져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가운데 있는 거는 사실상 위에서 아래도 빠졌지만 좌우에서 그리고 앞뒤로 총 3번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더 해놔야 되겠죠? 한 번만 빼야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게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x자리가 될 테니까 더하기 2x 세제곱해서 우리 fx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에서의 값을 구하고자 하면 1 대입하면 되겠죠. 3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3에서 9 더하기 1 대입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27 빼기 9 더하기에서 2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 0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나눗셈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세로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이 녀석을 x제곱 더하기 3x 마 3으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x제곱번만큼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됩니다. 위에서 아래 걸 빼줘야 되겠죠. 그럼 x 4제곱 없어지면서 3차원 길이는 마이너스 x제곱 남을 거고요. 그리고 마 6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여기서 또 마이너스 x번 들어갈 테니까 써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위에서 아래 걸 또 빼버릴까요? 그럼 이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가 남습니다.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번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9 해서 위에서 아래 것도 빼주면 다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하게 되면 이게 주어진 식이 x제곱 더하기 3x 마 3 나누었을 때 얘가 몫이라는 거죠.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 3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나머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요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 다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5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인수를 갖는다는 거랑 같은 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라는 녀석이에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되잖아요. 얘 곱하기 어떤 녀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좌변에 힌트가 있습니다. 4차항계수가 x 4제곱인 걸로 보아하니 우리 이렇게 곱해서 x 4제곱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x제곱 필요한 거고 좌변 또 힌트가 뭐가 있냐면 3차항계수가 0짜리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근데 이 x제곱을 쓴 순간 여기서 또 2x 세제곱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0이 나오려면 당연히 마이너스 2x가 필요하겠죠. 여기. 또 힌트가 뭐가 있냐면 1차항계수가 없다는 게 또 보입니다. 마이너스 2x를 쓴 순간 여기서 마이너스 2x가 나오거든요. 플러스 2x 만들어야 됩니다. 둘이 곱해서 만들려면 여기 더하기 1 필요하면 될 것 같아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랑 b라는 걸 지금 우리가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1 대입하겠습니다. 만약에 x1 넣어주게 되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녀석은 1 대입하면은 4 곱하기 1 대입하면은 0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곧 마이너스 3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x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요. 이때 xpx를 다시 나눠보라고 합니다. 일단 써봐야 되겠죠? 이 px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qx, 나머지를 지금 r이라고 하고 있어. x를 곱하게 되면은 xpx는 x 곱하기 x 더하기 a의 qx 더하기 rx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각각을 나눠 볼 겁니다. 일단 요 녀석 보면은 얘는 그냥 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여기는 x 곱하기 qx가 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x, qx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rx란 요 녀석은요 1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 나눌 수가 있습니다. x 플러스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차항 계수 b만큼, 즉 r번만큼 들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ar 튀어나오는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ar을 우리 나머지로 써주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지금 총 몫이 여기 있는 xqx번만큼 나왔고 r번만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요 녀석 된 거죠. 그래서 xqx 플러스 r이 몫이 될 거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ar, 즉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뺄셈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죠, 사실상. 자, 그냥 한번 더해보면은 위에서 다시 두 녀석 더하면 2a 값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냥 덧셈 해보죠. 2a는 3차항서부터 10x 세제곱, 그리고 2차항 계수는 없습니다. 1차항 계수 둘이 더하면 6x, 그리고 상수항끼리 더하면 마 12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구하자면 이 약분시켜서 5x제곱 더하기 3x 마 6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얘를 그냥 앞에다 대입하면 b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구해 놓을게요.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더하기 4x, 그리고 더하기 3. 그렇죠? b 빼기 3a라는 걸 fx라고 하는데 f1을 구하래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1 대입한 거, 여기 1 대입한 걸 해가지고 각각 구한 거에서 얘 3배한 거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a에다 1 대입하게 되면은 5 더하기 3 빼기 6이니까 2가 나올 것 같고, b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은 마2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5가 나올 것 같아요. 구하고자 하는 게 b에서 a 3개 빼는 거니까 5에서 2 3개 빼면은 5 빼기 6, 즉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 그래서 2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1, x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합니다. 이때 fx를 둘이 곱한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 특, 지금 두 개 나누는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그 곱한 걸로 또 나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무조건 얘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먼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fx가 크게 덩어리가 요 녀석이랑 그리고 rx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위로 돌아가 볼 겁니다. 요 식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눌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앞에 있는 덩어리는 애초에 x제곱 더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나머지 발생 안 해요. 그러면 요 x 플러스 1이란 나머지는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은 rx를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써볼 거예요. rx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잠깐 뭐가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가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rx의 출처는요, 여기 3차식 나눴을 때 나머지였기 때문에 2차 이하일 겁니다. 그럼 2차로 나눴을 때 몫은 기껏해야 그냥 상수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뭐가 있냐면요, 이 fx를 x 마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라고 해요.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f1 값이 4라는 건데 f1 대입해보죠. 날라가죠. R1 값이 4라는 거예요. R1은 대입하면 2A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이 값이 4라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1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RX가 완성된 거죠. 여기 그냥
없애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대입하면에 따라서 R2의 값은 5 더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래서 5 플러스 3에서 8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정답이 4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보일 거예요, 아마도. 자, 17의 23제곱을 1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죠. 제가 이거를 17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 X 23제곱을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눈 상황이 되거든요. 몫이 뭔가 있겠죠.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이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얘 0만 되는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마이너스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돌려놔야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식에 나눗셈이 아니라 수에 나눗셈 되는 거니까 돌려놓게 되면은 17, 23제곱은 18로 나눴을 때 Q에다가 17 넣은다. 마이너스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확인해야 되는 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18로 나눈 나머지로서 적합한가라는 거죠. 근데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잘못 나눈 거예요. 좀 많이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를 추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Q17이 엄청 많은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이 뭐 100만 개 있는 거고 하나 띄워주면 플러스 18에서 요 나머지가 17로 써쓰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 R1 되겠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2번 여기 있는 3 곱하기 2의 101제곱 7로 나눠 볼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2의 4제곱을 16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101제곱은 4제곱에 25제곱이 되겠죠? 아, 거기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를 한 개 꺼내면 지금 6x25제곱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지금 x 플러스 1로 나누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다시 돌려놓읍시다. 그럼 x자리에 16 넣게 되면은 그냥 여기 있었던 요식 나오겠죠? 3 곱하기 101제곱. 이 녀석은 17로 나눴을 때 Q16 빼기 6 나와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머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17로 나눴으니까. 그렇죠? 17로 많이 나눈 거예요. 하나 띄워주면은 여기서 플러스 17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가 11이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1과 R2의 차이를 구하자면 17과 11 빼면은 6. 즉 7번의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복소수의 연산 문제입니다. 자, 가보죠. 자, 얘가 지금 둘 다 음수인 거니까 하나 합쳐지는 과정에서 둘이 곱하면 루트 36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6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냅두면 됩니다. 얘가 루트 8i가 되는 거니까 루트 8 곱하기 루트 8 하면 그냥 8이죠. 더하기 8i. 자,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분모 음수, 분자 양수인 거니까 계산할 때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마4인데 이거 루트 4i라 써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6 더하기 8i 빼기 2i가 되면서 마6 플러스 6i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와 i, b가 6이고 a가 마6 되는 거니까 둘이 차를 하자면 2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9번 문제 볼게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근이 4개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이제 더 이상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로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방정식을 이렇게 한번 돌려놓겠습니다.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x는 m의 x마사. 자, 그러면 우리 이 방정식의 해를 이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마 3x라는 거와 y는 m의 x마사 이걸 교점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점이 총 4개 되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녀석은요. 얘가 지금 절편 0과 3짜리 2차 함수가 있었는데 원래 이런 모양이었는데 얘가 대칭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원점인 거고 여기가 3인 거예요. 그렇죠? 3,0 지나는 거니까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 절편 x절편 4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4,0을 지나는 이런 어떤 기울기 m자리를 갖는 직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점 4개 나오는가, 이거를 그냥 머리에서 생각하지만 말고 한번 그려보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총 교점이 4개 나오는 게 확인돼요. 자, 이렇게 있도록 만드는 어떤 경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경계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요것보다는 좀 커야 되겠다. 그리고 요 접할 때 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기울기가 0짜리인 거죠. 그리고 요 기울기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요 녀석 특징은 뭐냐면 요 포물선과 접한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 요 포물선과 직선이 서로 같다고 놓은 그 방정식이 중근 가질 조건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포물선은 얘 그냥 안에 있는 거 그대로가 아니야. 대칭했던 녀석이었죠. 그래서 부뒤집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라는 녀석이 m 같다라고 나왔을 때 이게 중근 같게 만드는 m값을 찾을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m마 3x 그리고 마이너스 4m은 0. 판별식 써보자면 d는 더하기 16m 되겠죠. 이 값이 0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렇죠?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이 녀석은 지금 m제곱 더하기 10m 더하기 9는 0 해서 m값이 아마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왜 2개 나오냐면 사실은 우리가 의도랑 다르게 요 식으로부터는 이런 포물선 전체, 요 포물선 전체에 대해서 지금 요 점에서 접선을 찾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도랑 다르게 지금 이쪽 접하는 요 녀석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게 더 가파른 거니까 마 9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요 녀석 우리 구하고자 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면 될 것 같습니다. B에서 A를 빼자면 1.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로 소유인 이 이상의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이러한 직육면체가 쪼개졌다고 해요. 쪼개져도 어차피 부피는 보존되는 거니까 먼저 부피 써보면 얘가 A 플 B, A 플 B 그리고 A 플 B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 녀석에서 또 A 플 B를 곱하게 된 거니까 이 녀석은 또 A 세제곱 그리고 A제곱 B 두 개 있으니까 총 4개 나올 거예요. 그리고 AB 제곱이라는 항은 여기서 한 개, 4개 나오니까 더하기 5AB 제곱 그리고 상수항, 3차 항이 B에 대한 2B 세제곱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게 부피 18짜리인 직육면체 4개라고 하는데요. 이게 A랑 B가 서로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이 부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아질 수가 없어요. 다른 거니까 A랑 B 자체가. 그래서 그 4개짜리가 나온 거는 아마 요 녀석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A제곱 B라는 녀석이 요 부피가 18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되는 거니까 A가 3이고 B가 2라는 거를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A제곱과 B 빼는 거니까 그냥 9에서 2 빼가지고 7이라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저 녀석이 두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답니다. 이때 자연수 n에 대해서 1 플러스 알파의 n제곱분의 1 플 베타의 n제곱 그리고 그 역수를 근으로 하고 2차항 개수가 1인 모든 방정식의 해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n 값에 따라서 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거 근 갖는 방정식 달라지겠죠? 그런 모든 방정식 중에서 허근이 총 몇 개니? 모든 허근의 곱 얼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n이 1일 때, 1일 때, 3일 때 써봐야 되는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요걸 보면은 당연히 뭘 해봐야 되냐면
x마일 곱해 보면서 얘가 성립하면은 양쪽에 x마일 곱해가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도 성립해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가 요거의 근이었다고 하면 얘의 근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알파랑 베타는 세제곱하면은 1 되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기 3마다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세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그죠? 제일 만만한 게 3일 때일 것 같으니까 3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다 1 되는 거니까 두 근이 봐봐요. 보시면은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 나오는 건 2분의 2니까 1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 역수도 1 되겠죠. 두 근 1이에요. 그렇죠? 이거 뭡니까? 허근이죠. 실근이죠. 그렇죠? 실근인 거니까 이건 카운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2번. n이 2일 때 한번 보죠. 그럼 두 근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둘 역수관계인 거니까 하나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과 그리고 1 더하기 역수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방정식의 근은요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게 하는 거죠. 충분히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대입해 봄직합니다. 그러면 알파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1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 베타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알파분의 마 베타 되는 거니까 그냥 알파분의 베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역수니까 베타분의 알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별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두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입니다. 그죠? 써볼까요? 두 역수 관계라는 거죠. 그럼 이게 알파 분의 베타는 그냥 알파 분의 베타랑 같은 거니까 베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이 얘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알파랑 베타는 세제곱해야 1 되는 거니까 이게 제곱한 거 가지고는 일단 허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기 서근 2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번, 3번이죠. 거꾸로 해가지고 헷갈리네요. n이 1라고 하면은 두 근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1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와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 쓸 수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1 더하기 알파는 마알파 제곱이고 1 더하기 베타는 마 베타 제곱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녀석이 그래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 부 뒤집죠. 이렇게 플러스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는데 부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잠깐만 좀 정리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알파 분의 1과 베타랑 똑같은 거니까 알파 제곱분의 1 베타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베타 4제곱이랑 알파 4제곱 됩니다. 세제곱당 1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각각 알파, 베타를 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알파랑 베타 근 갖는 방정식이랑 알파 제곱 그리고 베타 제곱 근 갖는 방정식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미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여기다 쓸게요. 베타 제곱이라는 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빼기 베타가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플 베타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베타 이항 시켜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빼기 베타가 알파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이유로 알파 제곱도 베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뭐냐면 베타 제곱도 알파, 알파는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베타가 되는 거니까 이 두 녀석 모두 알파랑 베타를 근 갖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n이 2일 때랑 3일 때
각각의 다시 2일 때나 1일 때 각각의 그 근이 둘 다 알파랑 베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죠, 얘. 그렇죠? 서근의 총 개수는 어차피 알파랑 베타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허근의 곱은 어차피 그냥 둘만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둘이 곱하면 얘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근과 개수 관계면 1이죠. 그렇죠? 허근의 곱은 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둘이 더하면 지금 3, 정답 1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요. f1과 f5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의 값이랑 5에서의 값이 같다라고 하면은 1과 5 정 가운데 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건 말이 없지만 써보게 되면은 뭐 여기가 예컨대 1이고 여기가 5고 이런 상황인 거죠. 둘의 정 가운데에 여기에 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x3 되겠죠. 그러면 x축과 만나고 얘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y는 이차함계수 모르니까 p라고 해버리죠. 그리고 x마 3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일단 써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p 양수를 예를 들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면 꼭점 y좌표는 0 이하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 단 p는 양수고 q는 0 이하다. 이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실근의 합을 a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그냥 전개해볼까요, 이거를? 이 녀석은 px제곱 마이너스 6px 그리고 더하기 9p 더하기 q가 되는데요. 두 근의 합은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값은 6이라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근의 곱 b는 이차함계수 p분의 예 상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b는 그래서 p분의 9p가 9죠. 9 더하기 p분의 q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 곱의 최대값이죠. 자, 그럼 9에서 얘를 더하는 이 상황에서 더해진 얘가 최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쵸? 자, 근데 전제가 뭐였냐면 p 양수였고요. q 0 이하였습니다. 일단 얘가 양수 음수라고 한다면 나는 것도 음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9에서 얼마큼 빠지는 효과를 낼 겁니다. 근데 q 0도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0일 때는 그 0 되는 거니까 9에서 제일 작은 것을 더한다고 하면은 제일 큰 걸 더한다고 하면은 얘가 0일 때가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b의 최대값은 9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6 그리고 9를 더해주면 정답 15,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 볼게요.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영 이상의 실수 t에 대해서 어떤 t라는 점부터 t+3까지라는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ht라고 한대요. 그리고 최대값을 gt라고 한대요. 근데 또 gt와 ht의 차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이차함수가 이렇게 축이 2분의 3t짜리죠. x는 그렇죠? t부터 t+3까지라는 건요. 얘가 길이가 3짜리인 거죠. 3짜리인 거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상대적인 위치가. 그렇죠? 그러면은 t부터 t+3이 뭐 예컨대 뭐가 결정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범위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 뭐가 제일 큽니까? 얘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 제일 크네요. 뭐가 제일 작습니까? 얘가 제일 작네요. 그럼 그 둘의 차이라는 함수를 우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최대 지점과 최소 지점의 그 차이를 제일 적게 만들어 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뭐 정지된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위치이긴 하지만 얘가 결국에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가장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의 이 차이라는 건 이게 축에서 멀수록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아마 직관적으로 확인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결국 제일 작아지는 건 언제냐면은, 자, 잘 보시면은 지금은 왼쪽, 오른쪽에서 최대 최소 가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오른쪽 이 선이 이 축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 최소가 오른쪽에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축에서 그냥 갖게 되는 거죠. 정지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면서 최대를 낮춰주면 돼요. 낮춰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또 가다가 역전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똑같아지는 그 지점이 최대가 제일 작은 지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t 플러스 3이 되는 이 상황에서 이 범위가 현재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최대와 최소 이 차이가 가장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상황 언제 발생하냐면 이 t랑 t 플 3 사이 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더한 거. 이 t 플 3이 가운데 거 2배인 3t가 나올 때. 즉 다시 얘기해서 t 값이 3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t가 3일 때,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지금 fx가 t 3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9x 그리고 3 대입하면 풀 13 나올 거고요. 이 차이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는 3일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그래서 f3 빼기 최소는 2분의 3t, t가 3인 거니까 2분의 9일 때 발생할 거예요. f 2분의 9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죠. 3 대입하면은 9 빼기 27 더하기 13 해서 18 더하기 13, 5 나오죠. 빼기 2분의 9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13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암산이 좀 느려가지고 양해 좀 해주세요. 얘가 지금 4분의 52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29 나올 거고 덧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4분의 9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저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재밌는 문제였고요. 14번 문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정말 많이 이게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러한 문제 스타일을 처음 본다면 처음 보는 그 현장에서는 풀기 많이 어려웠을 것 같다. 숙달되어 있어도 구하는 계산이 좀 쉽진 않은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개수의 합 구하는 거 중에서 뭐 짝수개수 합 그냥 많이 봤는데 짝수개수 그냥 합이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요게 이제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저 식에 이제 i랑 마이너스 i를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라는 건 제곱하면 마이너스 1로 쏙 바뀌거든요. 4제곱하면 1이고. 그래서 개수만 보면은 얘가 1,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를 좀 대입해 보고 마이너스 i를 대입하게 되면은 똑같긴 한데요. 그 1차, 3차의 부호가 쏙 바뀝니다. 더하면 걔네가 샥 없어진 효과를 아마 낼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써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몫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또 몫을 무시할 수는 없어가지고 식을 써봐야 돼요. 제가 여기부터 쓰겠습니다. 이 녀석을 지금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지금 몫을 우리가 제가 이거를 써드릴게요. 여기다 그냥 A20 아닙니다. 이거 안 쓰겠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QX로만 쓸게요. 일단은.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나머지 구할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게 2의 30제곱 마이너스 1 될 겁니다. 괜찮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 다시 넘겨주게 되면은 QX X 플러스 2를 제가 달고 할게요. X 플러스 2는 제 마일끼리는 소거 될 거고 X 30제곱에서 빼기 2의 3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게 어차피 사실은 다항식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인수분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할까요? 제가 풀 때 그렇게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x 플러스 2분의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분수식 아니야. 다항식 맞습니다. 어차피 x 플러스 2, 이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거 0되죠? 그죠? x 플러스 2인수 가지고 있어요. 그거랑 나머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qx가 지금 a29 이거 뒤에서부터 쓸게요. 뒤에서부터 a0 더하기 a1 x 더하기 a2 x 제곱 더하기 점점점 a28 x28 더하기 a29 x29 난 요 녀석이 지금 x 플러스 2분의 x의 3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i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i는 그게 거듭해서 곱할 때마다 i 마일 마이 1 i 마이 무슨 소리야 i 마일 마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대입하면 얘가 a0 더하기 a1 i 마이너스 a2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3i 더하기 다시 1 나오는 거죠. a4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녀석은 더하기 a28 그리고 a29 i로 끝낼 겁니다. 이 녀석이 i 대입했으니까 잠시만요. 이게 i 플러스 2분의 i를 30제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빼기 2의 30제곱. 똑같이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i 넣어주게 되면은 a0 마이너스 a1i 마이너스 a2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만 부호가 쏙 바뀌어요. 그죠? 더하기 a3i 여기서 다시 원상복구 되죠. 해서 a28도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만 부호 바뀌게 됩니다. 29i 그죠? 이 녀석이 마이너스 i 대입했으니까 마이 플러스 2분의 마이도 30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2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구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이거 홀수학 날려버려야 되는 건 그냥 덧셈 하면 되거든요. 하면 다 날라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요 녀석을 그냥 예컨대 x라고 했을 때 그게 그냥 두 개씩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2x는. 둘이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죠? 마이너스 1 빼기 2에 30제곱 묶었을 때 i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i 플러스 2분의 1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요 계산만 잘 깔끔하게 해주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분모 실수할 때 켤레랑 곱하잖아요. 이게 어차피 실수제곱, 허수제곱 더하면 5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5분의 얘가 켤레가 2-i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얘 켤레는 2'i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값은 그냥 5분의 4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마이너스 5x에 대하여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5x는 여기 부호 뒤집은 다음에 그렇죠? 5 곱한 다음에 이 나눠주게 되면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약분 가능한 상태에서 5를 또 양면에 곱하면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 부호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 더하기 2에 여기에 지금 2를 또 곱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지금 2에 31제곱 더하기 2라는 것까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을 지금 33 또 나누래요. 아까 있었던 그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문제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32라는 녀석을 x를 해버리겠습니다. 이게 5제곱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잠시만요. 이게 포인터가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게 2의 5제곱에 6제곱에다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2x 6제곱이죠. 그죠? 더하기 2라는 녀석을 33은 x 플러스 1입니다. 로 나눴을 때 어떤 목과 나머지 찾게 되는 건데 여기 0만 일 값이 마이너스 1인가 대입하게 되면 4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놓게 되면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했었던 2의 31제곱 더하기 2라는 녀석을 33 나눴을 때 어떤 몰라 이거는 엄청 큰 녀석 되겠죠?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수는 지금 33으로 나머지로서 적합합니다. 얘보다 작은 녀석이고 양수가 되는 거니까 답이 4가 되는 거예요. 정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객관식이 끝났고 서답형 문제를 좀 볼게요. 이 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두 실근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해야 되고요. 그때의 이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판별식 마이너스 4 곱하기 2차 상수하면은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정리하면은 k제곱끼리 소거되고 12k가 지금 9 마구 이상인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상인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제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만듭시다. 합한 게 마 2k 빼기 1인 거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똑같네요. 4k 제곱. 그래서 둘이 곱하는 거 2개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k 제곱. 그렇죠? 요식 쓰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거 정리하면은 2k 제곱 그리고 더하기 8k 그 플러스 5가 돼요. 그렇죠? 이 녀석은 축이 마이너스 2짜리가 되는 거니까 이 값에 대한 양상을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범위를 보시면요. k 값이 마 4분의 3 이상에서 정의되는 거니까 여기 마 4분의 3 요 상태, 요 범위 내에서 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최소값은 k가 마 4분의 3일 때 최소값을 발생시킬 건데 대입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2 곱하기 16분의 9, 8분의 9 8 곱하기 마 4분의 3 마이너스 6 더하기 5 그렇죠? 요게 최소가 되죠. 그렇죠? 계산해 주시면 8분의 9 빼기 1인 거니까 8분의 1 나와요 이거. 자 그러면은 마 8 곱하기 n 플러스 아이고 구하고자 하는 게 좀 복잡도 하네요. 그렇죠? 마 8 곱하기 요 녀석과 요 녀석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 4분의 3 더하기 8분의 1 해주게 되면은 얘 분배했을 때 6 빼기 1 해서 5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답형 1번이에요. 그렇죠? 네,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저 2차 함수가 또 이런 방식 이것도 많이 봤을 텐데요. 그렇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푸는 방법은 전 이렇게 좀 접근하려고 하는데 2차 식인 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알파 제곱이 어떻게 쓰냐면 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의 두근 되는 거니까 알파 제곱이라는 건 3알파 빼기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기 있는 f 알파 제곱 요 자리에 3알파 마이너스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마 3베타 더하기 8 나왔죠. 근데 우리 여기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알파에 대한 걸 넣었는데 베타에 대한 게 나와서 좀 불쾌하죠. 그렇죠? 바꿔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3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베타는 그러면 3 빼기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 식은 알파에 대한 식으로 뿅 하고 바뀌게 될 겁니다. 대입하면 이 녀석은 3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겠죠. 오, 끝났다. 이게 뭘 주냐면 베타 마찬가지인 거니까 제가 그건 안 쓸 거고요. 이게 f 3x-1은 이 3x-1이라는 이러한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f 3x-1 마 3x 더하기 1은 0의 해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랑 베타 근 갖는 거 요거였거든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그 알파 베타 근 갖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이 녀석의 어떤 상수배로 표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f가 지금 2차항 개수가 애초에 1자리였기 때문에 3x말 대입했다라고 하면은 2차항 개수는 9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쓰면 되고 끝났죠. 이것만 하면은. 자, 우리 알고자 하는 게 뭡니까? P 플러스 Q죠. P 플러스 Q. P 플러스 Q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F1 하면요. F1은 1풀 P풀 Q야. F1 빼기 1만 해주면 돼. 그렇죠? P풀 Q를 구하자면. 그래서 우리 F1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요 안에 있는 게 1 되게 만들 거예요. X값 3분의 2 대입하면 좋아요. 그러면 X에 3분의 2 넣게 되면은 요 녀석이 F1로 뿅 바뀌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1풀 P풀 Q가 나오게 되겠죠. 3분의 1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오! 날라가네. 요 녀석이. 3분의 2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9 곱하기. 넣었을 때 9분의 4.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거 하시면 돼요. 그죠? 이제 거의 끝났죠? 얘가 지금 9분의 4 빼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5에 9배 하면 마이너스 5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겠죠. 이번엔 정답이 마이너스 5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마이너스 i의 n제곱 빼기 i n제곱분의 a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저것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i랑 마이너스 i분의 1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i의 n제곱분의 1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i 돌려놓으시면 돼요. 빼기 2의 마이너스 i의 n제곱 쓰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의 i n제곱을 한 개에서 두 개 뺀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기억. f1 곱하기 f3을 1 넣어 보십시오. 여기 그냥 i의 1제곱. 3 넣어 보십시오. i 4제곱 나와요. 세제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i 4제곱해서 1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니은번 가보겠습니다. f 100마 2k랑 f 100풀 2k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마 i의 100마 2k가 되고요. f 100 플러스 2k 하자면 이거는 마이너스 마 i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이너스가 좀 거슬리긴 해요. 근데 이게 어차피 k가 지금 자연수라고 하니까 그렇죠? 100에서 이 짝수만큼 빼고 더한 것도 어차피 짝수가 될 겁니다. 부호는 플러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그냥 마이너스를 그냥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처리 가능한 거죠. i의 100 마 2k. 이거는 마이너스 i의 100풀 2k. 자,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요게 같은 일만 보면 돼요. 요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i는 순환주기 4를 간격을 두고 반복됩니다. 지수가 지금 지수의 차이가 지금 4k만큼 나요. 지수 차이가 4의 배수가 되는 거죠. 4마다 반복되는데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는 설명. 디귿. F1부터 2022까지 더한 거. 이거는 4개만 써보시면 됩니다. F1은 이거였죠? 1 대입한 거. 여기 있었네요. I. F2는
이 대입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마이너스 i 제곱인 거니까 1 나오죠. F3. 3 대입한 것과 i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i 나오는 거고 F4. 4 대입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이거 4개 합이 0인 겁니다. 그래서 2022까지는 4짜리 묶음을 총 505개 발생시키고 앞에 2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만 나오게 되겠죠. i 더하기 1인 거니까 되게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거고요. 이어서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신나네요. 이게 2차항 계수가 a라고 하는데 좌변이 우변은 여기 2개랑 1개 있으니까 a는 그냥 바로 3 쓰겠습니다. 그렇죠? 상수항도 바로 구할까요? 상수항이 여기서 2 나오고 여기서 1 나오는 거니까 c도 3 나와요. 그렇죠? b를 구하려고 제가 x자리에 그냥 1 대입하면은 a 이렇게 쓸게요. 3 플러스 b 플러스 3은 1 대입하면 여기 날라가고 여기 1 대입했을 때 8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b 값은 2가 나오는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a 풀 2b 마 3c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3 더하기 b의 2배 빼기 c의 3배 해서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뭄의 단비 같은 문제가 되는데 말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rx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x라는 걸 8로 나눈 나머지라고 해요. 근데 어떤 정수 y에 대해서 ry 제곱이라고 하면 y 제곱이라는 거 8로 나눈 나머지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이거 제가 풀이해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 대입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r 0 y가 0 되죠? 0을 8로 나눈 나머지 0입니다. y가 1일 때 1제곱 1이죠. 1을 8로 나눈 나머지 1입니다. 그 다음에 y가 1일 때 아이고 왜 이래? 2의 제곱인 4를 8로 나눈 나머지는 4요. 그 다음에 또 y가 3 넣게 되면은 3의 제곱이죠. r9가 돼요. 9를 8로 나누면 1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죠? 또 y 4 넣게 되면 16, 8로 나누면 0 나오죠. 반복됩니다, 이게.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값은 1과 4랑 0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더하면 5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5번의 정답이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들 남겨놓고 있어요. 이것만 하면. 자, 이게 복소평면 이용해서 바로 그냥 알파 세제곱이 1 있다라고 발견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석적으로 좀 해보면 2 곱한 다음에 1 이항시키면 이게 2알파 더하기 1이 루트 3i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제곱하게 되면은 4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이 마 3이 나옵니다. 그 말은 즉슨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렇죠? 우리 아까 이거 나왔었죠? 양변에 알파 마일 곱하게 되면 이걸 줍니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이 1인 거니까 5제곱은 알파 제곱 되고 알파 4제곱이 알파 똑같은 거니까 이거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 f 알파 제곱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시면요. 보세요. 한 근이 알파가 나오면 나머지 근 자동 알파 바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fx라는 건 이렇게 쓰입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알파를 어떤 식의 대입한 거라고 보면은 2차항에서 뭐가 있는 상태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실수인 거. 여기 지금 알파 제곱을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알파 세제곱이 1이라는 건 그 알파 제곱은 알파분의 1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두근의 곱을 보시면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또 1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알파분의 1은 알파 바랑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알파 바랑 같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야, 이거 방정식이 알파랑 알파 바를 갖는 녀석인데, 야, 거기다가 한번 알파 바를 넣어 보겠니? 라는 거예요. 방정식의 근의 의미는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 바 넣으면 0이라고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논리로 해결 가능한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칠판 깨끗하게 지우고 좀 해볼게요. 자, 자연수 n과 복소수 z에 대해서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z 아까랑 비슷한 형태긴 해요. 이것도 그래서 정리 한번 먼저 해보고 2 곱한 다음에 1 이항시키게 되면은 2z-1 이 녀석의 제곱을 하면은 3 나오게 돼요. 이거 정리하게 되면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아까 똑같이 나왔던 문제니까 여기까지는 쓸게요. z랑 z 바라는 거는 이거의 두 근이 z와 z 바다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있으면은 전에 문제랑 조금 다르게 x 플러스 1 곱함으로써 이거는 즉슨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z랑 z바가 이거 만족한다면 얘도 만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z라는 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z바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라는 함수를 보시면요, 얘가 별게 아니라 일단은 그 수만큼을 곱하고요. 여기 뒤가 좀 그래요. 이 녀석을 추가로 곱한다고 해요. 해서 얘는 그 6제곱하면 1 나올 거잖아요. 주기가 6자리입니다. z랑 z바 모두 다. 그래서 이 합한 것끼리 뭐 곱한다고 주기 6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먼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계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서 별게 아니라 GN을 해볼게요. 구해봅시다. G1. 이거는 괜찮아요. 그냥 Z 한 개, Z바 한 개. 하게 되면은 이게 Z랑 Z바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곱하면 1이라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G2는요. 좌변 앞에 있는 건 Z와 Z 제곱의 합. 뒤에 있는 건 Z바와 Z바의 제곱의 합.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Z 제곱에 대해서 보자면 Z마 1로 표현이 될 겁니다. 요 녀석이 그래서 Z제곱 자리에 Z 빼기 써주게 되면 이거는 2Z 빼기 1 나와요. 이것도 2Z 빼기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배해주면 이거는 4ZZ바 4 쓸게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Z풀 Z바 나오는데 이거 두근의 합도 1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1에서 3 써주시면 돼요. G3 가보자. 이거는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세제곱 Z바 더하기 Z바 제곱 더하기 Z바 세제곱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Z세제곱은 아까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 더하는 거 2Z 빼기 1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Z 빼기 1에다가 요게 지금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될 것 같아. 결론적으로는 그 2z 빼기 2랑 2z바 빼기 2니까 이 두 개 꺼내버리고 z-1과 z바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또 zz바가 1이었고 마이너스 z바 z바 더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리고 하면은 1 나와요. 그래서 그냥 4가 될 거예요. G4. 그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서 더 안 쓸 건데 z 4제곱 더할 거거든요. z 4제곱이 결국에 그 z랑 z 세제곱 곱한 건데 그 둘이 부반대일 거잖아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거만 쓰면 돼요. 그죠? 근데 z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z 제곱은 z 빼기 1 되는 거니까 z 빼기 1에서 1 빼면 z 빼기 2 나옵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z바 빼기 2가 돼요. 자, 그러면은 2를 곱하면 1이고 그리고 마이 z 마이 z바 더하면 마이 2고 마이 곱하기 마이 하면 4 나오죠. 그래서 1 빼기 2 더하기 4에서 3 나와요. 그 다음에 G5. 요 식에서 여러분들 그 Z5제곱 더해지는 건데 Z5제곱은 결국에 Z제곱이랑 부반대입니다. 네, 이것만 남아요. Z 세제곱 곱하기 Z바의 세제곱. 근데 이거 각각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곱하면 1 나오겠죠. 그렇죠? G6은 Z 1, 2, 3, 4, 5, 6 3개씩 더하면 4, 5, 6이랑 1, 2, 3이랑 세제곱씩 곱하게 된 거니까 다 부반대입니다. 0 나와요, 이거는. 아, 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드디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F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요걸로부터 F 6K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요만큼은 곱해진다 그랬습니다. 6K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6K 플러스 1은 이거죠, 이거. 어차피 이게 1이에요. 1 나옵니다. 그쵸? 다음에 F 6K 플러스 2는 6K 플러스 2 곱해줘야 돼요. 근데 2일 때가 이거 3이었습니다. 3 써주시면 돼요. 18K 더하기 6. 그쵸? F 6K 플러스 3. 6K V3에다가 G3이 여기서 4였죠? 네, 4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4K 더하기 12 F 6K 플러스 4는 6K 더하기 4에다가 아이고 4일 때 3이었죠? 곱하기 3 해서 이게 18K 더하기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 6K 플러스 5는 6K 플러스 5 곱하기 1이므로 그냥 6K 플러스 5가 나와요. 오, F 6K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6K 곱하기 여기 0이었죠. 그죠? 그래서 0 나와요.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m이랑 m 플러스는 1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얘건 더해서 100일 나오게 만들면 되는데 뭐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리면은 그 여러분들 요게 좀 포인트죠. 이런 녀석은 항등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 대응되는. 그죠? 근데 101이라는 수가 마침 그렇습니다. 얘가 6 곱하기 16 더하기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 그 전 거랑 다음 거 더하자면 얘가 만들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 F 101 더하기 F 101을 하게 되면은 요게 101이 6K 플러스 5였으니까 그냥 100일 나오고
이거는 0 이용해서 0 나와서 더하면 10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값이 101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망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네. 가보죠. 자, 일반적인 곱셈 공식 변형 문제가 아니라는 비범한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제가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b가 주어진 거니까 저 b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 대 얘가 2 대 21이라는 거니까 써볼게요. 그러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 한 녀석이 21t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 하고 싶냐면 합이랑 얘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물론 얘 2배 한 거 더해서 쓸 수 있긴 한데요. 제가 그냥 이거 따로 표현해 놓겠습니다. 네, 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T랑 K 사이에 대한 관계식만 먼저 밝히게 되면은 얘 2배 한 거 4T 플러스 얘 21T 한 개 합의 제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K제곱이라는 사실, 즉 얘가 25T가 나온다. 네. 이 T랑 K 변수 쓰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 일단은 먼저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요거 이용해야 되죠. 이거는 값을 이제 마 4분의 17 줬는데, 자, 우리 x 풀 y 풀 z를 지금 k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k에서 x 뺀 거, k에서 y 뺀 거, k z 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x분의 k마 x 더하기 y분의 k마 y 더하기 z분의 k마 z 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k로 묶었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 마 3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마일 나오니까 이 값이 마 4분의 17 나왔다는 건 얘 이항시켜주게 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사실까지, 오우, 아닌데? 마 4분의 5죠? 아, 죄송합니다. 네. 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요게 또 통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x, y, z 분의 x, y, y, z, zx로 표현 가능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x, y, y, z, zx를 우리가 지금 2t라고 두고 있었으니까 여기 2t를 둡시다. 그러면은 얘 곱하고 얘 나눠주게 되면은 얻어지는 게 x, y, z는 지금 얘가 k 곱하기 얘분의 얘죠. 2kt를 얘 나눠줄 겁니다. 마이너스 5분의 8kt 나와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이 답을 구하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x, y, z이 마이너스 5분의 8kt 곱하기 둘이 곱한 거 합한 게 이거 2t였죠. 2t 분의 4 곱하기 우리 x 풀 y 풀 z k라고 두기로 했어요. 그렇죠? 뭔가 약분되는 기분 좋은 일 벌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얘 제곱 이거는 바로 한번 해볼까? x, y, y, z, zx 전체의 제곱에서, 즉 2t의 제곱에서 빼기 x, y, y, z 둘이 곱하는 거 2배, y, z, zx 둘이 곱하는 거 2배, x, y, zx 둘이 곱한 거 2배 하면은 요게 마이너스 2x, y, z를 묶여요. 2 곱하기 x, y, z 이거였죠? 마이너스 5분의 8kt 한 번씩 그리고 다 더한 거 x 풀 y 풀 z, 즉 아까 이거 뭐였어? k였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귀찮은 거 먼저 약분해버리고 갑시다. k 약분
자, 그러면은 남는 게 분모에는 마이너스 5분의 16 t제곱 분의 분자에는 4 곱하기 여기 남는 게요 4t제곱에서 더하기 5분의 16 k제곱 t가 되나? k제곱 t k제곱 25t죠. 곱하기 25t k제곱의 t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 이제 얘가 지금 5 남잖아요. 16 곱하기 5 80t제곱에 4t제곱인 거니까 84t제곱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마음 편해지죠? 그쵸? 얘가 지금 약분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4, 4 이렇게 하면은 21 나오죠. 그래서 분모 올려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10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행되었던 선덕고등학교 1-1 중간 문제를 해설해 봤고요. 제가 생략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의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